여섯 번째 책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아이들의 두뇌는 식탁이 결정한다 라고 하는 책인데요. 유태종 박사가 쓴, 그분은 고려대학교 이제 식품공학의 교수를 이제 역임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방송에 출연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이제 좀 건강상 이상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방송 출연에 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책은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먹는 그 식품이라고 하는 그 식자재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상당히 건강한 편입니다만은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운동을 별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가정에서 이제 삼시세끼 이렇게 꼬박꼬박 챙겨 먹는 그런 식사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삼식이도 되고 오식이도 된다 그런 얘기. 간식을 종종 이렇게 자주 먹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저 건강을 이렇게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제 이 책의 머릿말에 보게 되면요, 건강하고 머리까지 좋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흔히 머리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므로 도리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많다. IQ는 물론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기는 하나 생후의 두뇌 개발과 영양관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비록 타고난 IQ가 좀 낮다 해도 꾸준하게 개발을 한다면 대성을 할 수 있을 것이고 IQ 좋은 것만 믿고 영양관리와 두뇌 개발을 소홀히 한다면 낙오될 것이 자명한 일이 아닌가. 산수 성적이 좋다고 모든 재질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 산수의 낙제점을 받았던 에디슨은 지금 우리 생활에 혜택을 주고 있는 백열 등 전송기, 추궁기 등 많은 발명품을 내놓았다.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저마다 재질을 개화시키는 일은 본인뿐만 아니라 국가 인류에 있어도 바람직한 일인 것이다. 인간답게 사는 신체작용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내력 향상에 직접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대뇌 피질이라는 것을 밝혀졌다. 뇌에 의한 두뇌 작용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대뇌 생리학의 등장으로 많은 내용들이 밝혀져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160억 개의 뇌세포를 갖는데 항상 모두 가동한 것이 아니며 어릴 때 몇 퍼센트 안 되는 일부만 활동한다고 한다. 성인이 되어도 25% 이상 정도의 뇌세포만 활발히 가동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잠자고 있는 75%의 이상의 뇌세포를 어떻게 눈뜨게 할 것인가. 그와 동시에 활동하고 있는 한 개 한 개의 뇌세포의 작용을 되도록 높이는 것이 두뇌 개발의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충분한 산소, 두뇌 개발은 등 여러 가지 갖춰야 한다. 어린이의 건강관리와 두뇌 개발을 도와주는 일이야말로 부모가 베푸는 참다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속설에 신경을 쓰지 말고 옳은 방법에 관심을 갖는 일이 가장 현명한 일로 볼 수 있다. 바로 그러한 일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뇌 개발을 있어서 식생활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어린이 교육과 두뇌 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고요. 제2편에는 영양과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세부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 책은 읽기가 참 편리하고 처음부터 읽지 않는 날들의 중간중간에 이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읽어도 굉장히 좋은 책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다른 어떤 것으로 이제 개조돼서 제 책이 나왔으리라 합니다만은 이 책은 벌써 이제 한 20년인가요? 한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을 두게 된다면 자녀에게 보다 좋은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1편의 어린이 교육과 두뇌 개발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들의 머리는 식탁이 결정한다. 이런 제하에요. 파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임신 중에 영양관리가 두뇌를 결정. 아이 때 충분한 영양 공급을. 단백질은 두뇌 개발의 열쇠. 뇌는 아미노산과 충분한 영양 공급을. 뇌를 젊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뇌를 청소하는 식생활 프로그램이 무언가. IQ가 낮아도 걱정할 거 없다. 앞장구 뒷장구여야 머리가 좋은가?
수수께끼 내 신비, 기억의 메커니즘, 머리는 쓸수록 좋아진다. 머리가 좋아지는 자연식품, 밤샘 공부는 해롭다. 공부하는 밤에 좋은 영양 간식, IQ는 향상시킬 수 있다. 두경지수가 크다고 반드시 IQ가 높은 건 아니다. 지능은 개발된다. 재능도 개발된다. 뇌세포의 발달과 재능 개발,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기술, 혈액형에 맞는 지도원리, 사물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은 뇌수이다. 머리가 좋다는 것, 대뇌에 적수가 하는 일, 조건 반사를 많이 만든다. 하루에 10만 개씩 주는 뇌세포. 3, 4세까지가 가장 중요하고 3, 4세까지 시냅스의 급성장이 이루어진다. 뇌를 발달시키는 영양소, 두뇌 세포 조직을 강화하는 기억법 11가지, 나이에 따른 다른 기억법 이렇게 돼 있고요. 머리는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 제아의 근육의 힘과 머리의 활동, 바보는 입을 벌리고 있다. 문장을 쓰면 생각한다. 기억은 뇌의 전류를 흐르게 한다. 기억은 어떤 행동에 결부시켜서 생각하게 한다. 재능 개발의 방법, 누구나 재능은 숨어 있다. 재능은 스스로 키워야 한다. 재능은 조건 반사로 훈련해야, 재능은 조건 반사로 강화해야 되고, 성장 발육에 따른 환경적 영향, 두뇌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 성장 발육하는 사람의 뇌의 무게, 단백질 및 핵산과 변화, 두뇌 개발은 태아 및 영유아가 가장 중요하고 재능 개발을 방해하는 조건, 어린이에게 장래일을 얘기하면 공부에 의욕이 솟는다. 형제를 예로 든 성적 비교는 어린이 발분 재료가 되지 못한다. 시원찮은 사람이 훌륭해지는 얘기는 어린이를 발분시킨다.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임을 되풀이하여 납득시키는 것이 좋다. 플러스의 암시는 자꾸 되풀이하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다. 우리 아이는 싹수가 없다는 말이 어린에게 잘못되게 만든다. 때로는 공부하라 보다는 공부하지 말라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공부 외의 것에 몰두하고 있을 때 공부를 강요하지 말라. 공부 외에 특별히 잘하는 것을 인정해주면 어린이를 발분한다. 어린이 앞에서 담임선생님 칭찬하면 공부를 잘하는 계기가 된다. 공부를 하지 않고 좋은 점수를 받았을 때 칭찬해서는 절대 안 된다. 칭찬하는 것과 나무라는 것과 가끔 해야 효과가 크다. 외향적인 어린이는 나무라 하고 내향적인 어린이는 칭찬해주나. 무시하는 것, 나무라는 것 이상으로 효과를 내기도 한다.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어린이에게 관대하게 대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조사하는 버릇은 어린이의 조사하는 버릇을 길러준다. 한 달에 한 번쯤은 아버지가 공부하는 것에 대한 총괄을 하게 된다. 공부를 위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면 반대로 의욕이 상실된다. 우리 집 아이는 발전성이 있다는 부모의 신념이 매우 중요하다. 창조력을 기르려면 우뇌 개발이 필요한데, 우뇌 테스트 채점표, 성장에 따른 좌뇌 우뇌 특성의 차이, 엄마가 알아야 될 우뇌 훈련법, 냄새 우뇌 음악, 동방사기 백지장 한 장을 베고 자서 머리가 좋았다. 우뇌 발달을 시키는 손운동을 많이 시켜야 한다. 산림욕, 두뇌 개발의 산소, 두뇌 개발의 지구력의 싸움이다. 두뇌 개발의 건뇌식의 우유. 그러니까 두뇌를 이제 산소 공급을 많이 하도록, 그래서 복식호흡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취약전 어린이를 교육하는 엄마의 역할, 3세의 가능성이 틀이 잡힌다. 영아의 성격 형성, 지능이란 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이다. 놀이 어린이, 장난감 선택도 지도. 모든 학습은 생활을 통해서 자기 존중성, 학습 부진의 개념, 학습 부진의 원인은, 학습 부진화를 찾아내는 방법, 학습 부진화의 대책, 허약의 대책,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근데 학습 부진화에 대한 것도 또 부모가 잘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의 올바른 육아법이 있네. 밥을 잘 먹지 않는 어린이, 말더듬이, 잠자리에 오줌 누는 어린이, 손 빠는 버릇, 소극적인 어린이, 신체 운동에 성장해주는 이런 것들도 다 교육법이 이제 따로 있다라고 하는. 텔레비전과 어린이 교육. 요즘은 스마트폰이 문제죠. 사고 능력의 발달을 해친다. 주의 집중력을 약화시키고 언어 발달을 지어야 한다. 어린이답지 않게 자라게 한다. 텔레비전 주는 나쁜 영향에 대해서 지금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죠. 제2편의 영양과 건강, 그래서 영양과 건강, 영양 권장량의 식품 구성, 식품 교환표, 연령, 성별 구분에 대한 표준 식사량의 제한, 임신부의 영양관리는 어떤 것인가, 영유아기의 모자의 영양은 어떤 것인가, 유아기의 발육과 이유식이 어떤 것인가, 유아기의 발육의 정신교육, 아기 체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18개월까지의 그 이제 체조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신생아의 육아 상식이 뭔가, 신생아의 생리적 체중 감소, 생활의 발달, 모유 영양의 장점, 젖먹이는 시간 간격, 모유가 부족한 것을 알아내는 방법, 신생아 먹이기, 모유를 너무 오래 먹이지 말아라, 한밤중에 먹는 습관, 젖먹이는 시간 외에 울 때 과즙은 어떻게 주면 좋은가, 신생아의 무호흡증과 가사, 신생아의 병적 황달 판단법, 땀띠, 신생아의 감각, 아기의 수면 시간, 갓난아기의 영양, 어머니의 젖이 가장 좋다, 인공 영양을 해야 하는, 그 어린 시절에 성장하면서 이런 이제 그 과정 것을 잘 살피는 것을 얘기합니다. 유아의 영양관리에 대해서 허약화를 위한 보양제는 어떤 것인가? 비만의 건강에 대한 위험 신호다. 어린아이들을 이제 비만에 키우게 되면 이제 위험 신호가 온다는 것이죠. 어린이의 비만증 퇴치법을, 이제 비만증에 대해서 퇴치하는 법을, 수험생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수험생들을 둔 이제 부모들은 이게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필승을 다지는 수험생의 체력 유지, 수험생의 정신 건강 관리상 주의점, 수험생을 위한 건강 식사법, 수험생의 영양 관리를 위한 보양제, 수험생을 위한 한방이 뭔가, 어린이 시력 장애는 이렇게 고칠 수 있고, 어린이 눈을 밝게 하는 건강식품, 눈을 밝게 하는 보양제, 이런 것들. 스트레스를 어떻게 퇴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참 다뤄왔어요.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 스트레스를 예방법,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건강식품, 스트레스를 감속시키는 보양제, 그리고 식생활의 지혜는 뭐냐, 사람의 식성, 아침 식사는 대뇌에 엑셀레이터와 같은 자극을 준다. 음식을 잘 씹으면 생리적 만복감이 생겨. 타서 수분이 없는 고기는 먹지 않는 것이 좋고, 유산균은 비타민 B 종류의 증가를 돕는다. 음악의 음치와 같이 미각에도 미치가 있다. 가공식품의 섭취로 아연이 결핍될 수도 있고, 특히 굴에 아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테미너 식품들의 허실이 뭔가, 식품보감 중에서 이렇게 해서 쭉 이 책을 이렇게 도표도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도표는 거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이렇게 집에 두고 이렇게 읽어 보시는 게 좋고, 요즘 젊은 분들 아이를 이제 기르는데 이런 책을 이제 옆에 두고 쭉 이렇게 살펴보면 매우 좋은